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자, 순수 실험 설계는 자, 실험 설계가 갖춰야 될 네 가지 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비교, 조작, 통제, 단순 무작위. 다시 한번. 비교, 조작, 통제, 단순 무작위. 한 번 더. 비교, 조작, 통제. 자, 순수 실험 설계라는 것은 실험 설계가 갖춰야 될 네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설계야. 자, 중요한 거. 유사 실험 설계하고 원시 실험 설계는 그 중에서 단순 무작위 할당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단순 무작위를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자, 얘는 단순 무작위가 없어. 얘는 단순 무작위도 없고 나머지 비교, 조작, 통제도 거의 없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해되시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순수 실험 설계 첫 번째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야. 일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자,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아니라 알파벳 이니셜 랜덤, 단순 무작위라는 뜻이야. 알았죠? 오가 뭐죠? 검사. 검사죠, 검사. 그 다음에 X가 독립변수 제공하는 건데, 이 통제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단순 무작위를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갈라놓고 사전 검사하고 얘한테만 독립변수 제공하고 사후 검사하는 목골이죠. 여러분 실험 설계가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지금 나온 것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자, 실험 설계는 아까 얘기해서 내적 타당도가 높은 설계라고. 즉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교, 조작, 통제, 단순 무작위라는 조건들을 의도적으로 설치하는 설계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사전 검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검사 효과가 발생, 검사 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 높은 설계인데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 거야. 그럼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럼 사전 검사 하지 말자. 두 번째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등장해요. 사후 검사 설계. 통제단 사후 검사 설계라는 것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랜덤 한 다음에 뭐 안에 사전 검사를 안 해버리고 O, X, O 사후 검사만 해버리는 거예요. 즉 단순 무작위를 통해서 두 집단이 같게 할당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사전 검사를 안 하죠. 우리가 여기서 사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일한 분포성을 갖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했는데 얘는 그거를 수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 검사 효과를 없애려고. 이해되죠? 근데 중요한 것이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죠?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세 번째가 솔로몬 사집단 설계. 다시 뭐라고요? 솔로몬 사집단 설계. 얘는 자 시험제 자꾸 등장하죠. 통제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단 사후 검사 설계를 결합한 거야. 시험 문제에 자꾸 등장하는 건 통제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비동일 통제단 설계를 더한 것이다. 틀려요, 맞아요? 얘하고 얘를 더한 거예요. 얘를. 그래서 꼴이 어떻게 생겼지? 하나의 집단을 네 개를 쪼개놓고 자 사전 사후 검사 설계하는 요 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후 검사 설계하는 요 꼴이 있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사집단 설계. 그러면 여기서 사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전 검사 안 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전 검사를 안 해서 동질성 확보가 어려운데 그 부분을 여기서 사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쇄시켜주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사전 검사 안 했단 말이야. 여기 사전 검사를 했고 여기 검사 효과가 발생하는데 사전 검사 안 했으니까 안 한 게 검사 효과 발생 부분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이긴 하지만 단순 무작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행위고 그걸 두 개 집단 쪼개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네 개를 쪼갠다는 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유사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가 노인 설계죠. 노인 설계 한 번 나왔죠 시험 문제. 자, 뭐죠 여러분?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보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독립변수 두 개 이상이 적용되어지는 뭐다? 실험 설계라고 보면 돼. 그냥 간단히. 할머니를 대상으로 우울증 걸린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한테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면서 상담도 해준 거예요.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해되시죠? 그 요인 설계라고 하자. 자, 이쪽으로 와서
유사실험 설계는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단순 시계열 설계. 다시 뭐라고요? 얘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사전 조사를 여러 번 수행을 하고 독립변수 제공하고 사후 조사를 여러 번 수행하는 이런 꼴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전 검사를 여러 번 수행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번 사전 검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값도 있고 여기에 값도 있고 여기에 값도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같은 걸 사용해서 사전 검사 값을 어떻게 안정화시키죠. 이것이 무슨 효과를 보는 거야? 통제 집단을 둔 효과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가 통제 집단을 서로 비교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비교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안정된 값을 얻어서 비교의 대상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걸 단순 시계열. 자, 복수 시계열 설계는 이 단순 시계열 설계에다가 뭐 하는 것이다? 통제 집단 하나 갖춘 거죠. 그래서 랜덤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된 게 복수 시계열 설계죠. 그렇죠? 세 번째가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자, 비동일이라는 말은 단순 무작위를 안 했다는 뜻이야. 우리가 단순 무작위를 통해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갈른 건데 그러면 동일하게 갈라질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할당을 할 때 단순 무작위를 쓰는 건데 비동일이라는 말은 그 단순 무작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 얘는 통제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를 하되 거기서 단순 무작위만 안 한 거야.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55, X, 55 이렇게 생겼죠. 이해되세요?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유사 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을 두어야 한다. 맞아, 틀려. 유사 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을 두어야 한다. 단순 시계열에서는 통제 집단이 없죠. 그러니까 유사 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을 두지 않는 설계도 있는 거야. 그렇게 시험에 나왔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유사 실험 설계가 무조건 통제 집단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 시계열 설계는 통제 집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 실험 설계예요. 얘는 실험 설계가 갖춰질 요건을 거의 다 갖추지 못한 설계죠. 첫 번째가 뭐죠? 1회 사례 설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독립변수 날리고 종속변수 보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단일 집단 뭐죠, 여러분? 사전 사후 검사 설계죠. 그래서 모양이 관찰하고 독립변수 제공하고 사전 검사하고 독립변수 제공하고 사후 검사 요 하나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죠. 이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 가운데 뭡니까? 통제단 사후 검사 설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단순 무작위만 뺀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건 다 알면 돼.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네. 자, 학교 폭력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겠대요. 그럼 여기 독립변수 뭐죠? 그렇지. 예.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게 깊이 있게. 그렇죠. 예. 예. 아, 이래서 50분 안에 못 푸는구나. 자, 그래서 자, 무슨 시 소재 중학교 중에서 학교 학생들의 특이성이 유사한 A와 학교 B를 선정했대요. 중요한 게 A와 B가 특이성이 유사하다고 결정한 거예요. 지가 조사자가. 얘가 단순 무작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했대요. 그러니까 잘 봐. 여러분 보세요. 두 집단을 A라는 학교하고 B라는 학교를 지가 자기적으로 고르고 단순 무작위 안 하고서 그래 놓고서 뭐 한 거죠? 두 학교 학생들에서 사전 검사했대요. 사전 검사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실시한 후 A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다시 한번 두 학교 대상으로 사후 검사했대요. A 학교에다만 학교 예방 프로그램 제공하고 사후 검사했대요. 왜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못하겠어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건 보이죠? 이게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리되셨어요? 네. 선생님 이해 안 되시나요? 아니 선생님 죄송한데 이렇게 하시죠. 한 번 더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제가 다시 뭐 영상을 찍든지 해서 답을 안 해드릴게요. 그렇죠? 아니 모르는 거는 저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알라고 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네. 병원이야 병원. 네? 자, 35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 얘기만 들어도 등에서 막 소름이 끼치죠.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 일간지의 사설을 자 밑줄 봅니다. 내용 분석할 때 끊임없이 여기서 내용 증명은 되게 잘 알아요.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 내용 분석법 뭐죠? 자, 내용 분석하면 생각나요. 첫 번째, 비관여적 연구다. 두 번째, 질적 자료를 양적화시키는 양적 연구에 한 자료 수집하는 겁니다. 내용 분석법은 뭐다? 질적 자료를 양적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문헌 연구의 일종이다. 그리고 양쪽 조사다 보니까 양쪽 표직 방법을 다 쓴다, 안 쓴다? 다 쓴다. 양쪽 표직 방법. 그죠? 네? 자, 우리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워도 될까요, 여러분? 네. 자, 표집도 시험에 나올 건데 표집이라는 것은 표본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 전체 모집단에서 뭘 하는 거지?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를 표집이라고 했다. 그래서 표집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확률 표집이 있고 비확률 표집이 있다. 자, 확률 표집의 종류 네 개. 뭐죠? 단순 무작위.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다른 말로 계통 표집. 얘는 승화 표집, 직만 표집. 자, 확률 표집의 종류 몇 개? 네 개. 이건 반드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단순 무작위 표집. 두 번째, 체계적 표집, 다른 말로 계통 표집. 세 번째, 승화 표집. 네 번째, 직납 표집. 그렇죠. 자, 비확률 표집의 종류에는 다시 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다. 임의 표집, 임의 표집을 편의 표집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유의 표집, 할당 표집, 그 다음에 문덩이 표집. 임의 표집, 유의 표집, 할당 표집, 문덩이 표집.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자, 확률 표집은 단순 무작위를 합니다. 표집 과정 중에 반드시 단순 무작위가 들어가서 확률 표집이고, 비확률 표집은 단순 무작위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잘 보세요. 단순 무작위를 하기 때문에 양적 조사에서 쓰는 거예요. 양적 조사에서는 확률 표집을 주로 사용을 하고, 질적 조사는 기본적으로 뭐다? 확률 표집도 쓰는데, 기본적으로 비확률 표집을 써야 되고, 아주 부분적으로 확률 표집을 조금씩 써요.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질적 조사는 확률 표집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써. 무슨 말인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요 세부적인 거 뒤에 가서 설명하고요. 내용 분석법은 양적 연구야, 질적 연구야? 내용 분석법은 정확히 4분 30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질적 자료를 양적화시키는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자꾸 이러시면 두 가지 혜택 받을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무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받고 싶으세요?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고 싶으신 분 안 계시죠? 다시 자, 정리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내용 분석법이 양적 연구인가를 아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내용 분석법은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표집 방법을 다 쓸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뭐다? 양적 연구를 사용하는 표집 방법이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네. 자, 36번. 질적 조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질적 문제가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
이야기, 생활 방식, 하위 문화 등이 직접 조사의 주제가 되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자연주의는 직접 조사의 오랜 전통이다. 자연주의가 뭐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자연주의의 반대는 뭐야? 인위적 개입이라는 얘기죠. 인위적 개입. 조사자가 인위적으로 독립변수를 제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확률 표집을 사용, 여기 나왔네. 확률 표집 사용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뭐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일반화 가능성이 양쪽 조사보다 높다, 안 높다? 일반화 가능성은 양쪽 조사야. 실증주의자들. 자, 질적 조사를 다른 말로 현장 연구라고 해요. 뭐라고요? 현장 연구. 왜? 영어로 field study라고 하죠.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조사자가 그냥 뭐 자판 두드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조사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참여해야 돼. 신축 면접해야 돼. 그죠? 그래야만 자료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37번. 다음 설계에 관한 설명. 이게 지금 얘기했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거지. 이거.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죠. 원시 실험 설계 중에서. 그래서 자, 내적 타당도가 강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적 타당도가 가장 강한 것들은 순수 실험 설계. 왜냐하면 단순 무작위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적 타당도는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는 뭐다? 순수 실험 설계 쪽이야. 나머지 유사나 또는 원시 같은 경우는 단순 무작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극히 적어요. 이해되시죠? 검사 효과가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왜? 그렇죠. 얘도 검사 효과 발생하고, 얘도 검사 효과 발생하고, 얘도 검사. 자, 그럼 검사 시험에 나왔죠? 검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설계는 뭘까? 통제 일단 사후 검사 설계.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시험에 나왔어요. 뭐 있을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일회사례 설계하고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이 세 개는 검사 효과가 안 발생하는 거예요. 왜? 사전 검사를 안 하니까. 써놔야 돼. 이게 시험에 나왔죠? 자, 검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설계, 통제 일단 사후 검사 설계. 그렇죠. 사전 검사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와보니까 일회사례 설계, 사전 검사 안 하지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사전 검사 안 하지요. 그러니까 검사 효과라고 하는 내적 타당도 조회 요인이 발생하지 않다. 자, 사전 검사 안 해야만 못 되는 것이다. 내적 타당도 조회 요인이 검사 효과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자, 진실험 설계에 속한다. 진실험 설계 아니고 얘가 유사해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원시 여기 원시 여기 다문화 가족이에요. 진짜 다 베트남에서 온 것 같아요. 응? 전매입니다. 응? 네, 됐어요, 여러분? 네. 자,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계. 얘 통제 집단 없잖아. 그러니까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설계는 뭘까? 단순 시계열 설계. 그렇죠. 그 다음에 일회사례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이 세 가지죠. 통제 집단 없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실험 설계 얘기가 나오면 빨리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건 알고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화가 용이하다. 자, 일반화가 용이할 수 있다. 실험 설계 자체가 일반화, 즉 외적 타당도하고는 거리가 멀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실험 설계에 내적 타당도 일반화는 얘기가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 때문에 하는 설계다. 됐죠? 자, 38번 봅니다.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결혼 이민자 가정들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하려고 한다. 자, 독립 변수가 뭐지요?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는 뭐죠? 자아 정체감이죠. 이때 자아 정체감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무엇인가 했어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이게 뭘까요? 외생변. 그렇죠. 외생변수죠. 여러분, 태어나서 산출 변수, 투입 변수, 전환 변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건 실천론 시간에 프로그램 평가할 때 사용하는 거죠. 행정론 시간에. 그렇죠? 예.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적인 독립 변수는 뭐지? 부모의 사회공헌적 지위가 실제적인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하고 쉽게 여러분. 지금 4시 되면 쉽시다. 10분만 더 합시다. 이 문제는 풀어야지. 자, 질적 조사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크로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적 조사의 종류 5가지 제시했어요. 뭐 여기 보면 별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고 질적 조사는 근거 이론 다시 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학 이건 뭐라 민속지학이라고 하죠. 민속지학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 연구는 뭐였어요? 순수 실험 설계의 한 종류죠. 얘는 양적 연구, 인간관계 알아보기 위해서 내적 타당도 높은 설계 유형이고 내러티브 연구라고 해서 이게 서사 연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상 연구 들어봤죠? 지금 여기에서 실존주의 철학을 조사 연구에 반영한 거죠. 하나, 둘, 셋. 하나가 더가 뭐지? 하나가 더 사례조사야. 사례조사. 하나의 케이스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자, 질적 연구 종류 5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자, 꼭 알아야 될 게 근거 이론만 잠깐 알고 지나가요. 근거 이론은 16회 때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건 아예 틀리라고 나온 문제였었는데 왜 근거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이 근거 이론은요,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만든 건데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 가설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이론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주어서 즉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겠다. 그래서 근거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근거 이론은 양적 연구의 기본적인 이론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어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얘기했잖아. 양적 연구는 가설을 수립해야 되는데 가설이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질적 연구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근거 이론, 그래서 근거 이론이야. 양적 연구하는 근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이해되죠? 가설 수립에 그래서 근거 이론이라고 하더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정리 깔끔하게 합니다. 근거 이론에 관한 얘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연구하고 서로 매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4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타당도 유형했어요. 타당도 유형 아까 종류 봤었죠? 자, 보면 최근에 개발된 불안 척도를 사용해서 불안으로 치료 중인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불안 수준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치료 집단의 평균이 일반인 집단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높아서 불안 척도는 두 집단을 잘 구별했다. 뭘까요? 이게 무슨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온 말이야, 그죠? 예? 응? 기준 타당도 중에 무슨 타당도예요? 그렇죠, 동시 타당도죠. 그러면 기준 타당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 기준 타당도라는 것이 동시 타당도하고 있고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는데 기준 타당도가 성립되려면 이미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가 하나 있어줘야 돼. 기준이 되는 척도가. 그렇죠.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게 기준 타당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타당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척도를 이미 타당도가 확보되면 신뢰도는 저절로 확보가 되어지죠. 그렇죠. 타당하면 신뢰하니까. 그래서 내가 타당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척도를 같은 시점에 같이 들이밀면은 그게 동시타당도고, 시차를 두고 측정하려고 하는 거 바깥에 이만큼 시차를 둬서 측정하려고 하는 것과 이미 타당도를 확보한 것 가운데 시간차가 있으면 이게 무슨 타당도? 예측 타당도 또는 예언 타당도라고 얘기하죠. 지금 문제를 가만 보면 최근에 개발된 불안 척도를 사용해서 불안으로 치료 중인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불안 수준을 측정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안 측정 결과 두 집단의 평균이 일반인 집단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불안 척도는 두 집단을 잘 구별했다 그랬어. 자, 지금 여기서 기준이 되는 척도는 뭘까? 그걸 확 드러내면은 이 문제가 큰 문제를 쉽게 풀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얘기를 다른 거야. 그냥 기준되는 척도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 있다는 얘기만 한 거야, 그냥. 그런데 한 시점 안에 한 거죠. 시차를 뒀어요, 안 뒀어요? 안 뒀죠. 이 기준 타당도 중에 동시 타당도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고 다시 단일사례 설계 중에서 다중 기초선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사례 설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단일사례 설계에서 자꾸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다중 기초선하고 복수요인 설계 그렇죠? 응. 다중 기초선하고 복수요인은 아주 정반대 설계 개념이죠. 그렇죠? 이 복수요인이 뭐지? 이걸 A, B, C, D, E는 아니야. 이게 A, B, C 설계라고 하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다중 기초선이라는 건 기초선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야. 그렇죠? 즉 여러 개의 대상, 여러 명의 대상, 여러 개의 문제, 여러 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개입 방법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걸 다중 기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복수 요인은 거꾸로죠. 그렇죠. 얘는 뭐냐면 기초선을 하나 두고 여기다가 다양한 개입 방법을 써보는 거야. 뭔 말인지 이걸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복수요인 또는 복수요인 ABCD 설계 알고 계시죠? 이건 헷갈리면 안 돼. 다중 기초선하고 복수요인 설계를. 그래서 자 보시면 자 다중 기초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개입의 철회를 사용한다. 개입의 철회가 뭐예요? 개입의 철회가. 그러니까 개입의 철회라는 걸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자 여기 봅시다. 이게 기초선이야. 기초선 개입을 안 하고 관찰 측정하는 단계 기초선이고 B가 개입하는 단계죠. 이게 개입의 철회죠. 이게 A, B, A 했었을 때 이해되세요? 이게 개입의 철회지. 이게 개입의 철회를 하는 이유는 뭐지? 내적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이지. 개입의 철회를 하는 이유는 뭐지? 내적 타당도를 확인할. 왜냐하면 자 여기서 봐요. 이 단일사례 설계는 기본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소거 원리라는 게 있죠. 소거가 뭐야? 개입을 했다가 멈추면 어떻게 효과가 떨어지는 거야 다시. 그래서 자 기초선을 두고 개입을 했어. 그런데 이 개입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다시 개입을 멈춰보는 거야. 그걸 개입의 철회를 하래. 그러면 좋아졌던 게 다시 나빠지면 어떻게 개입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소거 현상이 일어나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개입의 철회가 있는 설계라는 것은 요 ABA나 AB 설계 같은 것이 개입의 철회가 있는 것이고, 얘는 정말 내적 타당도, 즉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 맞아, 그죠? 근데 1번은 맞을까 틀릴까? 다중 기초선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개입의 철회를 사용한다. 개입의 철회를 사용하는 건 ABA 설계고,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타당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설계로 뭐라는 거야? ABA 설계를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중 기초선은 여기 철회가 있어 없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을 쓰는 건데 무슨 철회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부 연구 대상자에게 개입의 제공이 지연된다. 그렇지.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 대상, 여러 문제, 여러 조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건데, 사람으로 본다면 1번한테 개입을 하면 2번은 잠깐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해되세요? 연구 대상자 수가 증가할수록 내적 타당도가 증가할까? 내적 타당도 증가할까 안 증가할까? 증가한다고요? 진짜로? 진짜? 아니 생각해봐. 대상자가 늘어나봐. 대상자가 늘어나면은 내적 타당도가 증가해요? 정말?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대상자가 증가했었을 때 어떻게 내적 타당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자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제공할까? 여러분들이 마약 중독자니까 마약 중독 프로그램을 한 거야. 그렇죠? 이 사람한테 효과가 있었어. 이 사람한테 효과가 있어. 근데 이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대상이 많아지면 개입의 효과에 차등이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는 사람도 그 안에 분명히 있다고. 아무리 제공을 해도 안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이 다중 기초선 설계는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은 내적 다단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심각한 침해를 받아요. 예, 무슨 말인지 심각한 데가 아니라 이거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내적 다단도 증가. 떨어지는 건데? 잠깐만, 요거요. 제가 다시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1번이죠. 자, 42번부터 봅시다. 조사 연구 과정의 일부분이다. 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사 과정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되나요? 조사 과정이. 맨 처음에 조사 문제 설정하고, 가설 설정하고, 조사 설계하고, 자료 수집하고, 예? 그 다음에 자료 분석하고 마지막 보고서 작성에 썼었죠. 자, 기억에 보면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다문화 수용량이 다를 것이다. 가설 설정했고, 그죠? 표본을 다루해서 자료를 수집했고,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고찰했다. 이 선행 연구 문헌 연구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탐색적 조사한 거야 처음에. 그렇죠. 조사 문제 설정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이 먼저고. 설문지 작성했던 게 계속 나오는데 시험에도 설문지 작성은 뭐지? 자료 수집 단계이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설문지 작성은 자료 수집 단계이다. 그러니까 순서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디귿, 기억. 제가 이거 답을 안 써갖고 와가지고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맞죠? 네. 자, 43번.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나왔어요. 진짜 시험은 어떻게 이렇게 냈는지, 그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포함될 수 있는 조사를 모두 고른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왜 하죠? 보장 계획에서 왜 조사를 합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욕구 조사하는 방법들 중에 아닌 것은 이것은 찾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지역 단체장의 정책 관련 자료를 내용 분석할 수도 있고, 그죠? 지역 주민의 욕구 파악 과정을 위해서 서베이, 설문지 돌릴 수도 있고, 복지 전문가 대상 초점 집단 기법, FGI 기법이라고 하죠. 초점 집단 기법. 이것도 뭐죠, 여러분? 욕구 조사 방법으로 쓰죠.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구청 업무 담당자와 신측 면접을 할 수도 있죠. 답은 다 맞네요, 그죠? 자, 44번. 할당 표지 등장합니다. 할당 표지. 할당 표지. 할당 표지 아까 배웠죠. 비원율 표지라는 동료입니다. 연구자는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당 표지도 할당 표지는 층화 표집에서 단순 모자이를 뺀 게 할당 표지라고 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층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죠. 층화를 시키려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연구자의 편향적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 그럴까? 할당 표집은 비현율 표집이기 때문에 단순 모자이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조사자가 자기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동일하지 않죠. 왜? 비현율 표집이니까. 선정될 확률이 동일하면 그것이 확률 표집이고요. 표본 추출 시 할당 틀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죠. 요거는 자, 전체 모집단에서 직접 표집을 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지? 할당 틀 안에서 표집하죠. 자, 그 다음에 45번.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대표성과 관계가 있다. 그죠? 왜? 단순 무작위로 해야만 표본이 대표성이 발생하는 거죠. 단순 무작위를 안 하면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 그래서 확률 표집은 표본의 대표성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통계적으로. 그런데 비확률 표집은 통계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정리됐고. 2번. 층화 표집은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맞아요, 이거. 그 다음에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의 질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고, 동일 확률 선정법으로 추출된 표본은 모집단을 완벽하게 돼. 이런 표집 들어본 적 없죠? 네, 이게 답이 4번 맞죠? 그래서 자,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는 표본 표집은 있다 없다? 그런 건 세상에 없다. 그 다음에 5번. 모집단의 동질성은 표본의 대표성과 관계가 있다. 문제에서 모집단이 동질하다는 얘기 뭐예요? 표본 오차가 작다는 소리죠. 없을 수는 없고. 자, 변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들만 측정한다. 자, 맞을까 틀릴까? 이거 답이 1번이에요. 1번이죠, 그죠? 뭐냐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들만 측정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게 뭐야? 개념 측정하잖아. 신앙식, 그게 관찰이 돼? 그래서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하지? 조작화를 하지. 조작화. 그렇죠? 조작화. 오케이. 자,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작적 정의의 결과물이다.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 즉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 연속형 또는 비연속형으로 측정한다. 우리 연속형이 뭐야? 명목과 서열이 연속형이고, 비연속형이고, 연속형은 뭐죠? 비율하고 등간이 비연속형이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우편 설문. 원래 조 표본으로 추출된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했죠? 네, 그렇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 회신을 안 해주면 응답 안 하는 거고. 실험 설계.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는 종속 변수의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 종속 변수의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 이거 답이 2번 맞죠? 네. 자, 제공하기 전에 종속 변수의 측정이 사실상 어떻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종속 변수라는 것은 독립 변수를 제공한 다음에 발생하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 종속 변수 측정이 사실 불가능한데, 이게 되게 이상하게 문제를 낸 건데, 사실은 사전 검사도 실험 설계에서는 사실 검사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로 봐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검사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난해해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던 문제인데, 이게 답 2번 맞죠? 한번 3번부터 봅시다. 3번 관찰, 비언어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맞죠? 4번 비반응성 자료 수집. 대표적인 게 뭐야? 내용 분석법 같은 거죠. 그래서 연구 대상의 반응성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반응성 오류 아까 배웠어. 그게 뭐야?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배웠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대인 면접 설문, 방문 조사원에서 보충적인 자료가 수집될 수가 있다. 맞죠? 보충적인 자료 수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대면 면접 조사죠. 우리가 서베이 기법이 뭐가 있어? 대면 면접 조사, 우편 조사, 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 이렇게 네 가지 배웠죠? 그 중에서 보충적인 자료 수집에 유리한 조사는 뭐다? 대면 면접 조사다. 자, 48번을 봅니다. 측정의 4등급. 이게 뭐야? 측정의 4등급 사례 가능한 통계 분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야, 아름다운 문제다. 그죠? 네. 자, 측정의 4등급이라고 하면 명목서열 등간 비율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놓고 가능한 통계 분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인데, 자, 명목 베이비붐 세대 여부 맞죠? 100분율로 따질 수 있어 없어? 100분율로 따질 수가 없어요? 당신은 여기 10명 있으면 10명 중에서 6명은 베이비붐 세대고 4명은 베이비붐 세대가 아니잖아. 그럼 60% 베이비붐 세대, 40% 베이비붐 세대 아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이해되세요? 따질 수 있잖아. 1번 답 아니에요.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서열 등급 A, B, C, D 맞지요? 자, 최빈치라는 게 뭐죠? 그래서 가장 많은 측정값,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최빈치지요. 그러니까 A가 10개, B가 5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지? A가 최대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자, 등간 등급, 온도 등간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자, 중위수라는 건 뭐예요? 측정값들을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쭉 나눴을 때 그 가운데 값이야. 이해돼요? 가운데 값. 그러니까 자, 등급은 서열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위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서열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죠? 자, 비율 등급은 시험 점수 0에서 100점이래. 이거는 비율 마저 틀려. 여러분, 수능 점수는 빵점이 없기 때문에 등간에 들어가죠. 그런데 잠깐만, 시험 점수가 0점에서 100점이잖아요. 이 빵점은 존재하는 빵점이잖아. 존재하는 빵점. 이것도 되게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문제도 사실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많았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시험 점수는 등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비율로 나왔다. 일단 그것부터 틀린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자 산술 평균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일반